나는 고요한 시골에서 만난 말 한 마리에게 내 모든 것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수진이고 18살입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부산의 분주한 고등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학교 행사에 참여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상남도 하동의 작은 농장 한가운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너무 느리고 고요해서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죠. 이 모든 변화는 부모님이 새로운 삶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하동 근처의 한 농산물 유통회사에서 일자리를 얻었고,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꿈꿔온 시골 생활을 실현하고자 했어요. 저는 도시의 빠른 리듬과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그리웠지만, 이제는 이 낯선 땅에서 제 자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동의 이 작은 농장은 서울이나 부산처럼 번화하지 않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잎사귀 소리만이 귓가를 채우고 저녁이면 하늘에 별들이 쏟아지는 듯 빛납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이 풍경이 너무 낯설었어요. 도시의 빠르고 복잡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제게는 이곳의 한가로움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인터넷도 느려서 친구들과 영상 통화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점점 문자도 뜸해졌죠. 그 결과 제 휴대전화는 어느새 주머니 속에서 무겁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날 오후 저는 집 뒷뜰을 무작정 거닐고 있었습니다. 멀리 펼쳐진 황금빛 들판 너머에서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죠. 말 한 마리가 서 있었어요. 그 말은 농장 한가운데 큰 목초지에 홀로 서 있었는데 저녁 햇살에 빛나는 갈색 털이 마치 따뜻한 카라멜처럼 반짝였어요. 그의 검은 갈기는 부드럽고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목을 감싸고 있었고 마치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그 말을 바라보았어요. 그 말의 머리는 살짝 숙여져 있었고 눈은 멀리 어딘가를 응시하며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어요. 꼬리는 천천히 흔들리지만 그 눈빛만은 무언가 무거운 상처를 간직한 듯했죠. 그 순간 저는 그 말에게서 자신과 닮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에게 그 말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헛간 근처에서 농기구를 고치다 손을 닦으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 말은 태풍이야. 우리 농장 최고의 씨말 중 하나였지. 아버지는 잠시 말을 끊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너무 고집이 세서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해. 태풍이랑 가까워지려고 하면 그가 갑자기 폭풍처럼 변해서 다들 겁먹곤 하지. 저는 호기심이 커져서 다시 물었어요. 그 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몇 해 전 태풍은 경주에서 뛰던 말이었어. 힘도 세고 민첩했지만 성격이 너무 격해서 마지막 기수에게서 떨어뜨렸지. 그 기수가 다치고 난 뒤로 태풍은 누구도 믿지 않는 것 같아.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하고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태풍과 제 모습이 어쩐지 닮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곳에 온 이후로 저도 마치 세상과 거리를 둔 채 혼자만의 공간에 갇힌 기분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다시 일하러 가셨지만 그의 말은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믿음을 잃었다는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았어요. 태풍과 나, 둘 다 누군가를 믿고 싶지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번 시골 생활이 저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그 말과의 만남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그날부터 태풍에게 조금씩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태풍에게 다가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말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특히 이렇게 고집세고 까다로운 말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어쩐지 태풍에게 끌렸어요. 마치 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천천히 목초지로 향했어요. 태풍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제 움직임을 감지하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은 날카롭지만 두려움이나 적대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안녕, 태풍아. 저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럽게 그에게 닿았습니다. 태풍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귀를 제 쪽으로 돌렸죠.
그것만으로도 작은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태풍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아무런 강요도 하지 않고 그저 존재만으로 그와 소통하려 했어요. 시간이 흐르자 태풍은 조금씩 제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발걸음이었어요. 그가 멈춘 곳은 저와 몇 걸음 차이였고 가까이서 보니 그의 눈동자에 살아있는 상처와 싸움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부드럽게 말을 걸었어요. 넌 진짜 강한 아이야. 태풍아. 예. 태풍은 천천히 눈을 깜박이며 제 말을 듣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말과 사람을 넘어선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서로의 상처를 알아주고 위로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태풍에게 갔고 말과의 묘한 공감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와 나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이 점점 커져갔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태풍과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저는 작은 의자를 들고 목초지 울타리 앞에 앉아 태풍을 기다렸어요. 그는 처음엔 여전히 멀리서 저를 지켜보기만 했지만 점차 저를 인정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고개도 들어 저를 쳐다보았고 가끔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기도 했죠. 그럴 때면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태풍에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속삭이듯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소식, 학교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이곳이 너무 낯설고 외롭다는 마음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제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태풍에게 닿았고 그는 말없이 풀을 뜯으면서도 귀를 저에게 향했습니다. 그런 태풍의 모습이 마치 제 이야기를 경청하는 친구 같았죠. 어느 날은 제가 너무 외로워서 친구들이 나를 잊은 것 같아, 나 없이는 잘 지내는 것 같아라고 고백했을 때 태풍은 고개를 살짝 돌려 제 손길을 기다리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저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처음에 저는 그저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태풍에게 다가갔지만 이제는 그가 없으면 하루도 버티기 힘들 만큼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태풍과 나누는 그 조용한 교감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상처가 아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던 중 아버지가 제게 사과 반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태풍이 좋아하는 간식이야. 이걸로 다가가 보렴니. 저는 망설임 없이 사과를 들고 태풍에게 다가갔어요. 태풍은 처음에는 긴장한 듯 목덜미 근육을 팽팽하게 했지만 천천히 다가와 제 손에서 사과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과가 제 손가락에 닿는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어요.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 사이에 신뢰의 다리를 놓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태풍은 저를 더 이상 경계하지 않고 울타리 근처에서 저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매일의 만남이 쌓여가며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태풍과 가까워진 이후로 제 마음속에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일렁였습니다. 그저 말 한마디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제 삶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와의 교감은 제게 위안과 희망을 주었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만약 이 관계가 깨진다면 그 상실감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태풍의 눈빛 속에는 아직도 다치고 상처받은 흔적이 남아있었고 그가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하루하루가 조심스러웠고 그만큼 그와 가까워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가끔은 내가 너무 깊이 빠져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친구들이 점점 멀어지고 도시에서의 삶이 멀어지는 동안 저의 유일한 친구는 이제 태풍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태풍은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 없는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가 제게 보여준 신뢰와 순수한 존재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함이었어요. 나는 그와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 평화가 오래가지 못할까 두려웠습니다. 태풍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성격을 지녔고 아버지의 말처럼 언제 폭풍으로 변할지 모르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나는 그가 나를 믿고 함께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홀로 남겨질지 고민하며 밤마다 잠 못 이루었습니다. 태풍과 나, 두 외로운 존재가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으며 조금씩 치유되는 중이었지만 이 평화가 깨지는 순간이 머지않았다는 예감이 점점 강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특별한 인연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태풍과 내가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었죠. 그날 밤 나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태풍이 내 친구이고 나는 그의 친구니까.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태풍이 있는 목초지로 가던 중 농장 한쪽에서 아버지와 낯선 남자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어두웠고 그들의 말소리는 바람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태풍, 처분, 문제라는 단어가 간간히 들려왔어요.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태풍을 처분한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얼른 그 자리를 떠나 태풍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태풍은 평소처럼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평소보다 더 깊고 어두웠던 거죠. 그 순간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퍼져나갔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 해. 절대 태풍을 혼자 두면 안 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태풍은 그저 말 한마디일 뿐인데 왜 이토록 내 마음을 뒤흔드는 걸까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한 만큼 그가 위험에 처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태풍에 관해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준비했습니다. 아버지는 태풍이 경주용 말로서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고 농장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팔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태풍과 나, 우리 사이에 쌓인 신뢰와 우정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굳게 마음먹었죠. 태풍을 지킬 거야. 이건 단순한 말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야. 우리의 인연은 그 이상이야. 그날부터 저는 태풍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 이후 저는 태풍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농장 운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고 아버지 역시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태풍을 팔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혼자서 싸울 힘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태풍과의 인연이 단순한 동물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란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그랬죠. 그날 저녁, 저는 집안에서 몰래 인터넷을 켰습니다. 태풍과 같은 말들을 위한 보호단체나 입양 프로그램이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정보는 도시가 아닌 시골 지역에서 쉽게 접근하기 힘든 것이었고 도움을 받기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어느 순간 한 페이지에서 말의 재활과 치료를 돕는 단체에 관한 글을 발견했어요. 그곳은 경상남도 내에서도 조금 먼 진주시에 위치해 있었고 전문적인 훈련과 치료를 통해 말들이 새로운 삶을 찾도록 돕는 곳이었죠. 저는 아버지 몰래 그 단체에 연락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비밀스럽게 혼자 진주까지 버스를 타고 갔어요. 단체의 담당자는 태풍의 상태와 성격에 대해 이야기하자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었고 태풍이 가진 상처와 잠재력을 이해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태풍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사람들과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는 것을 느꼈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에게 들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밀려왔어요. 이 비밀스러운 계획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저는 태풍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은 시작된 거였어요. 며칠 후 아버지께서 태풍을 처분하겠다는 결정을 굳히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은 마치 천둥번개가 치는 듯 흔들렸습니다.
농장 구석에서 태풍을 바라보던 그날, 그의 눈빛은 더욱 깊고 절망에 젖어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어요. 아버지와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고, 저는 태풍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어요. 이건 농장 운영에 필요한 결정이다. 감정으로만 움직일 수는 없다. 그 말이 너무도 냉정하게 들려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태풍이 우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어요. 너를 지킬 거야, 태풍아. 우리 둘만의 싸움이야. 그 순간부터 태풍과 저는 더 강하게 연결된 듯했습니다. 그의 몸짓 하나하나가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고 저는 그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아버지는 태풍을 처분할 날짜를 정했고 그 소식은 마치 폭풍처럼 제 마음을 휘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태풍이 우리 농장 울타리를 넘어 사라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그를 찾으러 나섰지만 태풍은 행방불명이었어요. 저는 그가 저에게 보내는 마지막 신호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풍이 사라진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에 빠졌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그가 자유를 찾아 떠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태풍과 저 두 영혼이 함께 겪은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미지의 이야기뿐입니다. 태풍이 사라진 후 농장은 전쟁터처럼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와 가족 사이의 긴장은 극에 달했고 저는 마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견뎌야 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나는 태풍이 있을 법한 산과 들을 헤매며 그의 흔적을 찾았지만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남긴 발자국, 부드러운 갈기결, 그리고 그 눈빛까지도 모두 사라진 것만 같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그가 어디선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믿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의 우리 앞에 조용히 앉아 어둠 속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태풍아, 너 어디 있니? 돌아와 줘.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하자.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문득 태풍이 마지막으로 내게 보여준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말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유와 신뢰, 그리고 희망을 담은 약속의 눈빛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의 행방을 알 수 없지만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풍과 나, 두 영혼의 운명은 아직도 미완성의 퍼즐처럼 남아있어요. 내일은 그가 다시 나타날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난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사이에 맺어진 보이지 않는 끈은 쉽게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태풍과 나, 우리 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은 어떤 결말을 상상하시나요? 이 미스터리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